그런 선생님들이 약간 희망을 품고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런 네. 분들은 이 학원을 어떻게 브랜딩하면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도 좀 장인 대표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음,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음, 모두 그렇게 큰 우리가 알고 음, 있는 거대 기업들도 음, 다 보면요. 그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음, 삼성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 회사의 사명, 미션,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핵심 가치들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네, 네,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음, 내가 우리 공부방에 사명, 음, 비전, 음, 미션 이런 것들을 세워 음, 놓았는지. 음, 자, 첫 번째는 브랜드 명이 되게 중요한데 네, 모든 공부방에 또는 학원에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다 정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가지고 네, 있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진짜 나만의 철학이 담긴 스토리를 만들었는지는 진짜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가 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끌어내고 음, 싶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나만의 철학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관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학원, 내가 곧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학원이, 이 공부방이 곧 나구나.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나만의 스토리를 정리해 놓는 건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저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어쨌거나 우리가 공부방 학원이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지역적인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치동이나 강남 이쪽은 전국을 대상으로 음, 하는 거지만 이제 만약에 동네 상권을 우리가 잡고 있다면 그 지역성을 강조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플랫폼 같은 것들을 조금 만들어 놓는 것 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지난 영상에 코너스톤 인사이트에서 그 비전을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라, 이제 음, 그런 명확성을 설정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음,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도 똑같네요. 우리가 한 사업도 똑같네요.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있고 명확한 그 명확성이 있어야지 음. 나아갈 수 있고 브랜딩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네네. 뭐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이 책에서 또 좋았던 점은 이 책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정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1인 기업을 할 때 작은 시장, 중간 시장, 큰 시장을 음, 설정하라. 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코너스톤에 대해서 이제 그 설정을 했을 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 와닿는데 이 개념이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잠깐 설명해 주시면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순서가 큰 시장부터 말씀을 음, 드려요. 그게 음, 뭐냐면 이제 제가 사실 이름을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음, 쉬운 표현으로 큰 시장, 중간 시장, 작은 시장이라고 표현을 음,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약간 새로운 코스들,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대표님들의 컨텐츠를 좀 더 명확하게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음, 그때 이제 용어를 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큰 시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많은 어찌 보면 마케팅 퍼널 마케팅 중에 이제 음, 첫 그 단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퍼널 마케팅이라는 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이런 마케팅, 그래서 점점 좁혀져 오면서 나의 핵심 고객들이 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가장 넓은 그 판을 얘기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이름하여 이제 스타트 코스를 한번 음, 제작해 보자, 음, 만들어 보자라는 음, 거고 만약에 이걸 학원업에 적용을 하거나 음, 또는 내가 1인 기업을 도전하는데 적용을 한다면 무료 특강 같은 것들 음, 또는 어떤 무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음, 그래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나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정말 많은 분들께 그냥 펼치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네, 크게 펼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추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음, 열어주는 거고 두 번째가
중간 시장인데 그 중간 시장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메인 코스. 메인 코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면 네. 뭐 4주 과정, 6주 과정 음.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그 아마 네네. 프로그램이 메인 코스가 네네, 될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인 코스를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메인 코스에 들어올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스타트 코스로 이렇게 제공을 했던 많은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 이 사람이 주는 정보는 믿을만하구나. 그런 신뢰가 쌓인 분들한테는 메인 코스를 안내했을 때요. 그렇게 큰 마케팅의 비용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메인 코스를 그냥 단지 소개만 해도 그 처음에 내가 그 신뢰 단계를 쌓았던 사람들이라면 이제 믿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코스가 나의 어떤 주된 수익원이다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서 멈출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업을 더 크게 한 단계 점프업 시키고 레벨업 시키는 것은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작은 시장입니다. 이 작은 시장은 근데 처음부터 여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 메인 코스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의 어떤 노하우들도 더 이제 많이 쌓인 상태에서 이제 VIP 코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책임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나 비즈니스나 사업들을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책임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다고 요즘에 지금 많이 나오는 뭐 평생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제 저는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진 않아요. 조심스러워서. 하지만 네, 일정 부분에 예를 들면 월 1,000만 원을 할 때까지 또는 인스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뭐 1만 팔로워 될 때까지 함께 돕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으면 되게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명확한 숫자가 없다 하더라도 목표치가 있다면 그것까지 함께 달려줄 수 있는 페이스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이제 VIP 코스를 운영하는 거고 이때는 금액은 고액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까지. 네, 몇백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까지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직접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책들도 보고 네. 이 책이 근데 제가 봤던 책들에 굉장히 실제서처럼 담겨져 있어요. 제가 브랜드 머처드 책을 되게 좋아하고 그 책을 모델로 해서 저희 보너스돈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브랜드 머처드가 아니까 이거 지금 다 알려주시네. 이거 다 실질적인 거를 너무 녹여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 책을 보시면서 꼭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책을 쓸 때 그 관련돼서 이제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 이제 책 출판사 쪽에서도 이렇게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이렇게 다 너무 이렇게 메인인 것을 다 여기다 넣어놔도 괜찮냐. 그래서 되게 저도 한동안 순간 갈등을 하다가 왜냐면 제가 운영한 어떤 프로그램에 넣어 있는 그 순서들과 이 방법들 네네. 뒤에 시트지 같은 것들이 네네네네. 사실은 다 있으니까. 다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책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역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개발하자라고 마음 그거 꼭 먹었어요. 사세요. 꼭 뽑아 먹으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이제 직접 문의하셔서 코칭 받으시면 되죠. 네. 고급 과정.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접 해보니까 이제 너무 좋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니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초창기는 내가 가진 것으로 과연 내가 원서 수리 이거 가지고 제2의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됐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해서 재밌게 달렸는데 1년 지나가고 2년이 돼 보니까 이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이게 관리라든지 너무 쉽지 않은데 네.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을 주신다. 먼저 보신 분으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 그릇이 커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릇이 크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담을수록 또 내가 뭔가 책임지고 유지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아마 더 많아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지지만 거기에 또 담겨지는
또 도움이 되는 것들도 더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한 명의 개인적인 레벨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이제 리더로 이미 리더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저 이제 내 삶을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귀찮죠. 하기 싫죠. 그럴 때 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 진짜 이거 그냥 나 쉬고 싶어라고 할 때가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되게 막 지치고 힘들 때 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레벨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내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이고 뭔가 이제 나는 사람이다를 그냥 혼자 뭐 누가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혼자 엄청 크게 이제 내 존재를 엄청 키워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또 멈추면 안 되겠구나를 계속 다져요. 그리고 그 유지랑 관리도 뭔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다 보면 아마 1년 지나고 2년 지났죠. 그게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식하면서 내가 이거를 막 이만큼 해내야지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또 그러면서 내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행착오에서 느꼈던 걸 또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았던 것은 또 더 효과적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좋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고 하는 게 아마 이제 많은 사업가분들이 하시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민이 많아졌다는 거는 내가 엄청나게 행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관리하고 유지할 게 많아졌다는 거는 또 그만큼 일을 많이 벌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할 게 없고 내가 고민할 게 없고 너무 편안하다. 그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치지 않은 열정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너무 궁금해요. 좀 지칠 때도 있는데 어디선가 뭘 하고 계시고 엄청난 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단하다 항상 이렇게 보는데 저의 브랜딩 멘토이시고 오늘 제가 이제 무슨 컨설팅을 제가 받는 것 같네요. 답을 다 얻는 것 같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열정 식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열정이 네. 어디서 나오는지 네. 이끌어낼 때도 이끌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할 때 뭔가 이 개인적인 이 레벨에서 생각해서 이제 막 그렇게 지칠 때 일부러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내 세계 밖에 나옵니다. 이게 약간 어려운 말인가요? 좀 밖에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할 때 안 좋은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막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좋은 이야기들, 내가 들어도 내가 스스로 감동되는 이야기들 하면 그 내 말에 제가 이렇게 다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 내가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이끌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의지를 막 불태워서 그 의지로 변한다는 건 되게 정말 극소수인 것 같고요. 내가 그 환경을 바꿔야 그 의지가 생긴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경험한 적 없어요? 저는 제가 저희 남편 앞에서 있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저의 모습 또 저희 아이 앞에 서 있을 때 저희 모습 또 친구들에서 있을 때 저희 모습이 다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어떤 제 환경에 따라서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는 되게 변했어. 난 이런 좋은 생각 갖고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대화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나 인정하지 않고 나를 되게 하찮게 보고 또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되게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고 내가 쭈그러들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막 뭔가 또 같은 맨날 그 세상의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그룹에 가면요 나를 엄청 크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다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때 있는 저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환경을 바꾼다? 그게 사람의 관계를 바꾼다도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은 물론 항상 소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가족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가족과도 관계를 바꾸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를 바꾼다는 건 사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만나는 그 관계의 판을 제가 원하는
그렇게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제가 모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막 사업도 하고 그러면 진짜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다가 되게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는 거, 관계의 판을 바꾸는 게 저한테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관계의 판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라. 음. 되게 실제적인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이신데 독서 모임을 또 네. 운영을 하고 또 그걸 티칭을 하시잖아요. 네. 독서 모임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독서 모임 하는 팔로워 입장이나 또 리더 입장에서 둘 다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약간 죄송 말씀이지만 제가 독서 모임 할 때 진짜로 왜 책을 많이 읽어서 또는 그 분야에 내가 전문가라서 그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었어요. 제가 알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이 처음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이제 선정을 한 거죠. 큐레이션을 했고 그 큐레이션도 사실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독서 모임을 오시는 분들은 다 뭔가 정말 책을 읽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각자의 독서 모임을 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기획했는지,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0명 정도가 계시거든요. 50명 정도가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이 독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또 독서 모임을 이제 여시겠죠.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의 그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콘텐츠, 근데 콘텐츠가 없는 분들은 하고 싶었던 콘텐츠에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고 또는 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책을 선정하면 돼요. 제가 책을 쓸 필요도 없고 너무나 멋진 작가들이 책을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선정하면 그 책을 바라보는 그걸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내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발을 내딛는 거에 저는 좀 독서 모임을 리더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꼭 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리더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을 하고 그 리더하면 책을 다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의 방향성까지 내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끌려가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처음에 참여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나도 한번 운영해보고 운영하면서 또 다른 거에 또 참여해보고 이렇게 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판에 들어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직접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희진 독서 모임에 대표님 독서 모임에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 그때 에너지를 막 받아서 나도 이렇게 팬시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리라 해서 또 벤치마킹 하래요. 막 오픈을 해줘요. 다른 사람은 내 거 카피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거의 열린 마인드로 하셔서 제가 또 배워서 그대로 이제 또 비슷하게 제 걸로 이제 바꿔서 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진짜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다시 정리가 되는데 너무 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만났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났고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뭔가 이제 처음에 어떤 사람이 올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오시고 그런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오니까 굉장히 시너지가 나고 저도 이제 다시 열 거거든요, 독서 모임. 그래서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처음에 항상 저의 모든 프로그램에 저는 딱 그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요. 실행. 그죠? 그래서 실행 독서, 뭐 실행 콘텐츠 이런 식으로 실행자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저희 마음은 나도 되게 실행할 때 어려웠어. 힘들었어. 용기가 필요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실행을 잘할 수 있게 돕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큐레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일은 실행을 잘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성과가 좋은 게 아니라 실행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성과가 나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뭔가 반응이 왜 이렇게 좋지? 근데 처음에 내가 잘했나?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을 살펴보니까 어머 실행 독서를 했더니 실행을 잘하시는 분들이 모였구나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겸손한 발언. 그래서 이런 되게 나는 이거 도움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 받았구나. 네,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저 정말 도움 많이 받았어요. 1년 하면서 책도 같이 썼잖아요. 코로나, 맞아요. 델타 코로나 그것도 혼자 쓰면 됐을 것을 막 같이 쓰자고 해가지고 저는 막 밥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같이 썼는데 이제 좋은 거 있으면 계속 나눠주시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고 팬이 되는 것 같아요. 장희지 대표님에게.